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26강 논리함수. 논리함수를 이해하기 위해 커말 실기 과정의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내용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부양가족에 따른 상여금을 요 셀에다 좀 계산을 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값이 에러가 발생하면 입력 오류라고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부양가족에 곱하기 10만을 하래요. 여기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부양가족 곱하기 10만 하래요. 됐죠? 그럼 부양가족 어디 있어요? 부양가족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김남콩의 부양가족은 3명이네요. 그럼 부양가족 찍어주고 10만 하면 3 곱하기 10만에서 3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채우기엔들로 내려가면 마사장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베찌나 진남박 같은 경우엔 한글로 적는 바람에 전부 다 에러가 발생했죠.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내는 함수가 바로 if에러라는 함수입니다. if에러라는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수식이고 뒤에 값이 에러일 때 값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뭐 한글로 직역하면 에러라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수식 앞에다가 if에러로 만약에 에러라면 뭐가요? 이 수식이요. 그렇다면 뭘 보여줍니까? 문자 입력 오류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사실 첫 번째 칸은 에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쭉쭉쭉 당겨 내려보면 에러가 발생했던 애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입력 오류라고 나타났죠. 이와 같이 에러를 정리해주는 함수가 바로 if 에러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논리함수에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if라는 함수입니다. 익히 명성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if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f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빈칸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쉽게 풀 수 있는 요령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라는 함수는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이라는 뜻이고요. 가로를 열어보면 첫 번째 인수가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얘를 조건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value if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얘를 참이라고 해석하도록 하고 마지막 인수는 value if false라고 되어 있어서 거짓이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인수는 뭔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조건이에요. 뭐 예를 들어 1하고 1하고 서로 같죠. 이러면 얘는 참말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참의 자리에다가 2를 적고 거짓의 자리에 4를 적으면 지금 이 식은 참이 된다면서요. 맞죠? 그럼 참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2가 있죠? 그러니까 엔터를 치면 2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참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고요. 똑같이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요. 1하고 2하고 어때요? 다르죠?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거짓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444가 있죠. 이런 뒤 엔터를 치면 444가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이 함수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의 내용 보면서 단순한 if의 원리를 깨우쳐 보도록 할게요. 인사고가가 80 이상이면 추가 보상을,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여기에다 표시하래요. 그러면 if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 같은 경우엔 추가 보상 맞죠? 얘도 추가 보상. 왜냐하면 80 이상이잖아요. 근데 마사장은 80 이상이 아니니까 공백 넣지 말고 이배지는 추가 보상. 나머지 친구들도 80 이상이 아니니까 공백이 처리되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제가 했는데 if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치면 조건과 참과 거짓을 찾아서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조건과 참과 거짓을 어떻게 찾는 게 좋으냐 하면 조건 자리에다가 밑줄을 치는 게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참의 자리엔 동그라미, 그리고 거짓의 자리엔 네모를 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이 훈련만 잘 되어 있으면 if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쉽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볼까요? 인사고가가 80 이상이면 추가 보상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을 추가 보상합니까? 인사고가가 80 이상이면 추가 보상하는 거죠. 밑줄은 인사고가가 80 이상. 그러면 이랬을 때 누굴 보여줘요? 참의 값은 추가 보상이죠. 추가 보상 동그라미. 그렇지 않을 땐 뭘 보여주래요? 공백을 보여주래죠. 거짓의 값은 네모를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과 동그라미 네모 자체가 조건 참 거짓이죠.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인사고가가 80 이상이면 콤마 조건을 적었으니까 됐죠. 그랬을 때 뭐 하라 그랬냐면 추가 보상이요. 동그라미 적어주고 콤마 그렇지 않을 땐 공백 네모 적어주면 처리가 끝난다 이거죠. 됐죠? 이걸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인사고가가 80 이상은 크거나 같다 80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인사고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짝 가려지긴 했는데 김남콩의 인사고가는 이 칸에 있잖아요. 맞죠? 클릭이 안 된다면 위에를 찍고 한 칸 내려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수식에서 문자, 즉 추가 부상은 앞뒤로 큰 따옴표를 넣어서 문자다라는 걸 알려주고, 공백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따옴표를 넣었다가 그냥 닫으면 돼요. 큰 따옴표 2번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띄어쓰기는 넣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내려주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아까와는 다르게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요.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F인지 이렇게 5개의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if를 한 번만 써서는 5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f 한 번만 적었을 땐 참 거짓밖에 나올 수가 없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중첩 if라는 내용입니다. if는 사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는 한 다음에 if를 쓰고, if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이었죠. 로지컬 테스트. 그 다음에 참외값. 그 다음에 거짓의 값인데 거짓 자리에 보통 if를 더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함수 이름 썼으니까 가로를 열고 조건의 값, 그리고 참외값, 그리고 거짓의 자리인데 이 거짓 대신에 어떻게 여기에다 if를 또 적어줄 수 있어요. 다시 조건, 그러면 참, 그러면 또 거짓인데 또 적어줄 수 있어요. 다시 if. 좀 지겹죠? 이제 그만할까요? 조건, 참,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거짓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용된 if가 하나 둘 셋 네 번 사용됐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 사용됐고, 열어놓은 가로도 4개나 열어놨잖아요. 그럼 가로를 닫을 땐 몇 번 닫느냐? 4번 닫아야 되겠죠. 즉 가로를 닫을 땐 if의 개수만큼 가로의 색깔이 검해질 때까지 닫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게 중첩 if라는 함수예요. 저는 지금 4개의 if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몇 개냐 하면 참 하나, 참 2개, 참 3개, 그리고 참 4개, 마지막으로 거짓 하나, 이렇게 5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렇듯 결과를 5개를 얻고자 한다면 이거보다 하나 모자른 만큼인 if는 4번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결과를 100개 얻고 싶어요. 그럼 if 몇 번 쓰면 되겠어요? 99번 쓰면 됩니다. 이게 결과값과 if의 상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이 문제에서는 90 이상일 때 A 결과만 체크해보면, 80 이상일 때 B, 70 이상일 때 C, 그리고 D, 그리고 F 결과를 5개를 얻어야 되겠네요. 그럼 사용되는 if는 몇 개예요? 그죠? 4개예요. 5개에서 하나를 빼면 4개가 나오잖아요. 4번의 if를 써가면서 이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4번의 if를 썼다라는 건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 형태일 거고요. 참도 하나, 둘, 셋, 4개가 나올 거고요. 거짓은 오로지 한 번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구성이 될 수 있게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인사고가가 90 이상이면 A를 주래요. 그러니까 A라는 참의 결과 값을 보여주려면 조건을 뭘로 잡아야 돼요? 인사고가가 90 이상이다. 이게 조건이죠. 밑줄. 그러면 90 이상일 때 뭐합니까? A. 그러니까 참의 값은 A. 80 이상도 조건이 될 거고 B는 참이 될 거고, 70 이상도 조건, C도 참, 60 이상이 조건, D도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F니까 F는 거짓 네모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바로 요 식에다 한번 녹여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말은 인사고가가 90 이상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의상 인사라고만 할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규칙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차츰차츰 제가 규칙성에 맞게끔 밑에다가 한 번 더 적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가 90 이상이라는 건 인사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 이상,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쯤 해석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제로 엑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자, 인사고가의 값이 들어있는 곳은 어디 있어요? 김남공의 정보를 찍어주면 되겠죠. 가장 첫 번째 칸이요. 지금 여길 구하는 건데 편의상 여길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칸에 해당하는 인사고가 여기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인사도 여기 찍어주고, 여기에 인사도 여길 찍어주고, 여기에 인사도 여길 찍어주면 되겠네요.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수식에서 사용한 문자 누구예요? A.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문자를 전부 다 큰 따옴표를 쳐줬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쪽에서 처리를 할까요? 일로 가져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 채우기 핸들로 당겨 내려주게 되면 어때요? A, B, C, D가 골고루 나왔죠.
이렇게 해서 에러 값을 처리해주는 if 에러와 조건을 판단하여 참과 거짓의 결과를 보여주는 if 함수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5번. 다음 중 가입일이 2020년 이전이면 구분을 얼리버드로, 아니면 일반 회원으로 표시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강의에서 보셨다시피 if를 이용해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조건에다가 밑줄을, 참에다가 동그라미를, 거짓에다 네모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누구를 얼리버드 보여줘야 합니까? 가입일이 2020년 이전이라는 게 바로 얼리버드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밑줄을 치고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참의 결과,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어디다 쳐야 되겠어요? 바로 얼리버드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얼리버드가 아니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일반 회원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회원에는 이렇게 네모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엑셀에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엑셀의 화면에서 똑같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줄 동그라미 네모를 순서대로 바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밑줄 동그라미 네모 부분을 적어봤고요. 우선 여기 얼리버드와 일반 회원은 문자니까 앞뒤에 큰 따옴표 집어넣는 거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만 하면 되는데, 가입일이 2020년 이전이라는 것은 가입일의 연도가 2020년 이전이니까 2020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먼저 바꿔봤고요. 그럼 가입일의 연도를 구해야 하는데, 가입일은 날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서 연도만 따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도를 가져올 수 있는 함수, 날짜 함수에서 배운 적이 있죠. 바로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가입일에 해당하는 이 값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 닫아주고요. 이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2020년 이전, 그러니까 2020년 포함이죠. 이러한 상황의 회원들은 전부 다 얼리버드고, 그렇지 않은 값들에 대해선 일반 회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해서 이 식과 일치하는 건 정답 4번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다른 질문 좀 잠깐 볼게요. 투데이 함수의 인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1번 말도 안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투데이 함수에 이런 거 넣을 수 없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고, 데이트 함수의 인수는 연, 월, 일 3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 나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도 더욱더 확실하게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총점이 90 이상이면 상, 80 이상이면 중, 80 미만이면 하로 표시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결과를 밑줄 치면서 내려왔는데 결과가 3개 나와야죠. 그럼 사용되는 if는 2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상황에 맞게끔 조건에다 밑줄을, 참에다 동그라미를, 거짓에 네모를 한번 쳐볼게요. 우선 상에 해당하는 값은 총점이 90 이상이면 상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밑줄 여기.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면 상을 주라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여기다 쳐놓을게요. 그리고 80 이상이면 중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중에다가 이렇게도 동그라미 쳐놓도록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 80 미만이라는 이 조건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버려도 괜찮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 맞게끔 엑셀에다가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if 2번 쓰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적어놨죠? 여기에 는 쓰고 if를 쓴 다음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값부터 옮겨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if의 개수만큼 가로 닫아주고, 자,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볼 건데, 우선 상중하는 문자니까 앞뒤에 큰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기호부터 먼저 바꿀게요. 9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90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80 이상은 크거나 같다 80인데 앞에 주어가 빠졌죠. 뭐가 80 이상입니까? 총점이 80 이상이죠. 그래서 총점 다시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80 이상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총점에 해당하는 값은 총점이 들어있는 B2셀을 봐야 되겠죠. 뒤에 나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B2셀을 봐야 합니다. 이런 다음에 엔터를 치고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올 거라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정답으로 볼 수 있는 건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문도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면 1번은 상에 대한 처리, 중에 대한 처리는 있지만 하에 대한 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씩 이상하죠? 틀렸고요. 그리고 오함수가 나왔는데 오함수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함수에는 조건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건 조건이지만 여기엔 조건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해서 3번 문장도 이상하고요. 4번 문장을 가끔 정답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90 이상이면 상, 여기까지 괜찮죠? 80 이상이면 중,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는 하, 이렇게 보던가 아니면 80 미만이면 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괜히 는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긴 뭐가 잘못됐냐? 이 는의 기호가 이상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미만으로 바꾸면 식이 멀쩡하게 나올 건데, 근데 지금은 여기 같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4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면 정답은 더욱더 확실하게 2번이 되겠죠. 이번엔 조건 중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거짓을 표현하는 and와 조건 중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을 표현하는 or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셀에다가 여기 A1셀에 는 한 다음에 1과 1이 같다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true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다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밑에 몇 군데에다가도 이렇게 true의 값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는 한 다음에 1과 2가 같다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건 펄스가 되겠죠. 이 내용도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잠깐 옮겨서 이쪽에다 두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AND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OR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는 한 다음에 AND는 사실 그리고의 의미잖아요. 이거 고급 필터에서 우리 다 배운 적이 있어서 이 개념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AND 한 다음에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1과 1이 같다, 그리고 1과 1이 같다, 그러면 참참이 들어와 있으니까 엔터 치면 참참이 나와요. 근데 방금 썼던 이 내용을 여기를 클릭,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상황에 맞게끔 쭉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면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둘 다 참이 될 때만 AND에서 참이 나오고, 그리고 O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OR을 쓰고 나서 1하고 1하고 같다, 그리고 1하고 1하고 같다, 이러면 참이 나오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1하고 2하고 같다, 1하고 2하고 같다, 이러면 거짓이니까 거짓이 나오더라. 그럼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참조해서 보도록 하면요.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 쭉 내려보면 어때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둘 다 거짓이 됐을 때만 OR가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다 참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듯 AND와 OR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을 AND 함수로, OR 함수로 묶어준 거니까 이 정도의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별도로 no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not이라는 함수는 not 쓰고 나서 1하고 1하고 같다 라고 하면 원래 true가 나와야 되는데 펄스가 나오고, 반대로 1하고 2하고 같다 이러면 원래 펄스가 나와야 되는데 tru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not 쓴 다음에 true를 찍으면 펄스, not 쓴 다음에 펄스를 찍으면 true,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논리함수의 모든 내용을 알아보았고, 조금 어려운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이 또한 엑셀에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똑같이 적어놨고요. 여기 성별에다 적어야 할 부분을 바로 이곳에다가 한번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요 열은 조금 납작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씩부터 직접 엔터를 쳐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요.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 쭉 내려보면 여기가 남, 여, 남 뭐 이런 식으로 성별이 구분돼요. 이거 어떻게 해서 구한 거냐 하면 사실 주민번호의 8번째 자리, 바로 요 자리는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이죠. 그래서 이 성별이 1은 남자, 2는 여자, 3은 남자, 4는 여자,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민번호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살려서 남자이면 홀수, 여자이면 짝수,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1 또는 3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을 제가 준비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면서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1번씩부터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함수인 mid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얘는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걸 한글로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를 2로 나눴어요. 근데 그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취했죠. 해서 주민번호 8번째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다면, 그렇다면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홀수라면 이라는 뜻과 같죠. 그래서 이 말도 조금 바꾸겠습니다. 주민번호 8번째가 홀수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식은 남녀가 올바르게 잘 나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계속해서 2번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식의 내용도 좀 비슷하게 적어놨어요. 일단 엔터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쭉 내려보면 여기 어때요? 똑같이 나오죠? 2번식도 그 상황을 보면 우선 여기에 주민번호 8번째 자리를 비교했고요. 이게 홀수인지 아닌지 또 판단했어요. 그래서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홀수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거 자체를 낫으로 씌웠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로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한글로 해석하자면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홀수가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낫이니까요. 그죠? 그럼 홀수가 아니면 뭐예요? 여자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남자고요. 그죠?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 식입니다. 3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터를 치고 채우기 핸들 쭉 내려보게 되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식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렇게 좀 줄이고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번 지문 보시면 요만큼이 주민번호 8번째 자리죠? 그리고 여기도 주민번호 8번째 자리예요. 그럼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문자 1과 같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문자 3과 같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 할 때 우리가 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의 결과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예요 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 있었죠. 지금 여기 균쌤의 주민번호는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만큼 F9번 키를 눌러서 계산해보면 그냥 3이 아니라 문자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드와 비교되는 이 결과들은 전부 다 문자 취급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1,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 자체가 오화로 묶여있죠. 오화는 우리말로 또는이라는 정도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오화를 여기에다가 또는이라고 적으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가로를 생략할게요. 그럼 따져보면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1 또는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3이면 남자잖아요. 아니면 여자고요. 맞죠? 해서 엔터를 치면 멀쩡하게 남녀가 잘 나올 거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 지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식의 내용을 먼저 엔터 쳐서 확인해보고 채우기 핸들 내려보면 전부 다 여자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르게 나오는 건 우선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4번식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식 보시면요. 뭐가 잘못됐는지 얘를 여기다가 써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숫자 1과 같다면 에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 1과 같다면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렇다면 남 그렇지 않고 다시 만약에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2와 같다면 아예 아니죠.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문자로 반환한다 그랬으니까 문자 2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 그렇지 않고 다시 만약에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문자 3과 같다면 그러면 남 아니면 여 이렇게 봐야 식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는 전부 다 숫자 문자 취급이 잘 안 돼 있더라 이거예요.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간혹 여러분들 앞서서 배웠던 그 모드 함수 있었잖아요. 선생님 이것도 여기 큰 따옴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걸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려서 문자열 함수에서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미드 함수로 1, 2, 3, 4의 첫 번째 한 글자를 1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이게 true가 나오느냐? 아니죠. false 나오죠. 왜? 왼쪽에서 나오는 얘는 문자 1이고 오른쪽에 있는 얘는 숫자 1이니까 이거를 문자화 시켜줘야 된다. 요거 배운 적 있으시죠? 이래야지만 true가 나온다. 그래서 mid는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 그럼 이번엔 mod 나머지 구하는 함수로 5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 되죠. 그죠? 얘가 문자 1과 같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mod의 결과는 문자가 아니고 숫자입니다.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쳐야 얘가 true가 나오더라. 그래서 모드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한다. 그래서 mid와 비교되는 것과 그리고 다른 함수들과 비교되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함수에서 if 에러는 수식이 에러일 때 에러 값을 보여주는 함수였죠. 또 if는 조건이 참이면 참의 결과를, 거짓이면 거짓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if 함수였었죠. and는 모든 조건 중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전부 다 거짓이 된다 그랬고, or는 모든 조건 중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모두 다 참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not은 true일 때는 false, false일 땐 true와 같이 조건을 반대로 표시한다 그랬었죠.
커말 2급과 1급의 공통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커말 실기를 선수학습한 뒤 여기까지 공부하면 커말 2급 필기는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커말 1급에만 출제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